멘보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함으로써 비료와 사료, 농기계와 같은 농업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료와 사료값이 오르게 되면 우유 원가가 오르게 되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주고 우유를 사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농산물, 종자, 농기계 수요를 늘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번 주 종목 볼까요? 호텔 신라 지수 추이 대비 개별 종목가의 마이너스 스프레드 1.16%. 주간으로서는 정책 관련주는 대선 결과 후 등락하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이고 테마 관련주는 며칠간 하락하다가 다시 급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종목은요, 롯데정밀화학, 산업분류, 화학, 시가총액 1조 9,866억. 제 생각에는요, 2021년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6% 상승했고요. 사업 부문 간 매출 비중 변경이 2020년에 발생했고 이러한 탄탄한 사업의 성과가 최근 주가에 선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크게 두 개 사업부가 있는데요. 케미컬 사업과 그린소재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케미컬 사업부는 염소 계열과 암모니아 계열로 분류되며 ECH, 가성소다, 암모니아, 유록스 등 다양한 제품과 상품을 판매하고요. ECH는 방수 및 방청 페인트의 주된 원료이며 건축 및 조선 등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신규 수요가 확대되며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가성소다는 섬유, 의약, 제지, 세제 등에 사용되며 화학산업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초 원료입니다. 암모니아는 비료, 합성섬유, 나일론, ABS 수지 등의 원료로 쓰이는 기초화학 물질로서 롯데정밀화학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록스는 최근 요소수 대란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을 줄여주는 촉매 환원제 용액으로 롯데정밀화학 독자 브랜드입니다. 그린소재 사업부는 셀룰로스 계열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부가 제품을 생산 및 증설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중입니다. 셀룰로스 계열 제품은 건축용 물성 향상 및 세라믹 필터 첨가제인 메셀로스, 수용성 페인트 및 퍼스널 케어 첨가제 헤셀로스, 의약용 부영제로 캡슐, 코팅용 첨가제 애니코트, 식품용인 애니에디가 있으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도 이들 제품은 건축, 코팅, 의약, 식품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 중에 대빵은 역시 최대 주주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최대 주주는 롯데케미칼이고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최근 지분율은 32.22%이며 지분율이 31.13%에서 1.09%포인트 상승했고 경영 참여의 목적을 가집니다. 동사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18일 종가 기준 77,000원으로 봤을 때 지분 금액이 6,400억 정도이며 2021년 9월 30일 이후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18억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가 흔히 연기금이라고 불리는 곳의 지분율이 굉장히 신기하게 움직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소유 주식수가 320만여 주였고 지분율은 12.66%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분율 추이가 1%포인트 내외로 움직였다가 결국 2021년 12월 31일에 기존 지분율 12.66%로 돌아왔습니다. 거래 금액은 60억에서 210억까지 사고 팔았습니다. 특별히 화학업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그대로 홀딩해도 될 텐데 사고 파는 거래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국민돈 아닌가요? 지수 편입에 따라 사고 팔았다고 말할 듯 싶네요.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선진 기술적 매매죠 이게. 반면에 소액 주주들은 2020년 12월 30일 이후인 1년 뒤에 소유 주식수 1330만여 주와 지분율 52.45%에서 지분율이 0.58%포인트 증가한 대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지배회사로 경영 참여의 목적을 가진 계열 회사는 롯데이네오스화학, 기존 롯데 BP화학입니다. BP는 세계 2위의 석유 및 에너지 영국 회사입니다. 합작회사로서 BP케미컬스 코리아 리미티드가 50.9%, 롯데정밀화학이 49.1%입니다. 최근 5개 분기 지분율 49.06%, 반올림에서 49.1%로 지분율 변화 없으며 지분 금액은 최초 취득 금액인 7,917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분 금액은 400억여 원입니다. 비상장 회사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소액 주주 투자 현황이 없습니다. 회사가 어디에서 돈을 버는지 살펴보면 지난 3년 중 2020년에 케미칼 사업 부문 상품과 그린 소재 사업 부문 제품 매출액과 매출 비중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매출액 비중은 케미칼 사업 부문 제품, 상품, 그린 소재 사업 부문 제품 순이었는데 2020년 매출액 비중은 케미칼 사업 부문 제품, 그린 소재 사업 부문 제품, 케미칼 사업 부문 상품 순으로 매출액 비중 2위가 변화하였습니다. 다시 총 매출액이 기존 2019년 순으로 2021년에 매출액이 회귀하였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코비드 이전 실적을 뛰어넘은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2년 코비드 때 4%가량 매출액이 빠진 건 화학이 그런 전염병의 흐름을 안 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위기를 뛰어넘어 이런 회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주가가 좀 요새 좀 정신을 못 차리는 듯 해서 주주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좀 안 힘든 종목이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매출액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도 중요한데요.
회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간 케미컬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그린 소재 사업 부문입니다. 부문 간 비중 차이는 2019년 36.37%포인트에서 2020년 2.93%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다시 2021년에 54.42%포인트로 2년 전보다 영업이익 비중 간격이 더 넓어졌습니다. 회사가 안전한 상태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본금 변동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증자나 감자,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장사를 잘하면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유보금에 넣을 수도 있고 주주들의 자본의 개입 없이 자본금을 늘리는 무상 증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자본금 변동 추이는 최근 3년간 없는 것으로 보여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거나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기억할 푸틴의 탐욕스럽고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의외로 지지하는 국가들이 안타깝게도 많네요. 브릭스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포함해서 아프리카와 남아공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인 아파르트헤이트 투쟁 당시 소련에서 흑인 독립 단체를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우호적인과 동시에 모두 원자재 생산국이라는 동질성이 브릭스가 러시아의 뜻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각 국가가 처한 이해관계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넘어서 반인류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개탄스러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음에 깊게 슬픔을 표현합니다. 시장 참여자로서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알고 개인으로서 또는 기관으로서 도덕적인 부분을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도차가 요즘 화이팅이 있는데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